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세이야기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투기 의심거래 모두 신고하라니 은행들 토지 대출 말라는 얘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원을 따로 설립을 해서 여기에다가 무조건 신고해라. 신고하지 아니하면 즉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은행들은 뭐 신도시 계획 모르는데 어떻게 투기 의심 대출 찾나라는 기사도 보이고 또 옛날에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런 기고를 한 게 있는데 여 부동산 정책 반성한다면 임대차 3법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그 부동산 담보를 대출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어신거래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라, 은행원들이. 그러면 뭐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신고하라 하면 은행들은 이 과연 의심나는 그런지 잘 실제 모를 수도 있죠. 물론 신고를 하면 무조건 뭐 대상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제가 이 위축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보면 하단의 기사를 보면 실수요자 즉 농민들이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업에 종사함들을 보면 뭐 이제 봄에 뭐 대출을 받아서 농기구도 사고 또 추가적으로 농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대출을 뭐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신고를 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대출을 받아갈 것인가 해가지고 최고로 피해는 농민들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은행원들은 신고하라 그러면 뭐 잘합니다. 뭐 무조건 신고 안 하면 뭐 처벌 받으니까 신고를 하면 그다음 문제죠, 그렇죠? 그럼 뭐 신고를 하면 그다음 문제라 그러면 그다음 자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은행원들은 신고하라고 하지만 그다음 이 신고할 걸 뻔히 알면서 누가 대출 받아가겠냐고 그렇죠? 대출 안 받아가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은행원들은 또 나름대로 실적도 채워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다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본 그 개정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보면 이제 갱신청구권 2년 지나서 난 다음에 이 임차인이 갱신을 하고자 요청하면 무조건 이제 들어줘야 된다는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이제 상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임대차 하게 되면 거래를 신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내용을 보면 이 법들이 일상생활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얼렁땅 신고한다는 것에 좀 개정된 내용이 너무나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하나 분석해 보면 갱신청구권은 물론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결국 피해는 결국 서민들 가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갱신청구권은 원래 있게 된 배경이 상가 임대차거든요. 상가 임대차. 즉 상가는 우리가 이 시설은 우리가 임대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꾸며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만 뭐 장사하다 가라 그러면 이 시설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한 번 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면 주인은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즉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내가 집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 내가 신축 개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무조건 비워주고 그렇지 않냐고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자기가 임차인이 들어오도록 잘 꾸며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임차인에 대해서 무조건 살게끔 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 정부에서 딱 가격을 통제를 한다. 우리가
뭐 경제학이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 점에서 가격 정책이 선정되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딱 묶어버리면 이렇게 또 묶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격이 왜곡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만약에 전월세 가격이 만약에 3억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한테 만약 2억을 현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는 무조건 1억을 올려달라 이렇게 만약 한다고 계약을 했었을 때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3억에서 2억 올리는 것은 참 2억에서 3억 올리는 건 한도 오버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적 자치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제 시장에서 최고로 기본 가치는 뭐냐면 사적 자치거든요. 우리가 사사로운 모든 영역은 서초로 자치, 사적 자치가 최고로 우선 개념인데 이걸 만약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신고제. 과연 이 전월세 얼마 했다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참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 법제처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는데 그다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가 이와 같이 부동산 정책 뭐 28분이나 뭐 얘기를 했던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 정부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정부보다 소정부 즉 정부가 하는 국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고 그냥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관여를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의 책임은 상대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일본에서 등등 유럽에서 등등 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해서 정부 가다하게 규제를 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지 모르지만 참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라가 적어있지만 어떤 언론에서 근데 언론 타살은 아니지만 뭐 언론에서 이상하게 기사하는 나 딱 하면 와뭐 내셔가지고 이 고쳐야 된다 막 해서 이 시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흔들리고 샘이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다시피 우리가 너무 이제는 좀 많이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민의 소리에 귀를 잘 열어놓고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 파생되는 효과도 좀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지금 당장 안 해도 이런 정책을 수립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있잖아요. 뭐 저도 건물을 갖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를 누리면 이분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럼 또 편법이 나오거든요. 편법 나오면 또 규제한다. 또 편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자유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 시장. 이제 수요와 공급의 정책이 아니고 공급의 정책에서 얼마든지 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수요도 있다. 그러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이랬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공급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 늘리는 방법은 시장에서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업자한테는 그 대출금리 좀 낮춰준다든지 또 사기업에서는 이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거에 2천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다 비과세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공급이 얼마든지 늘을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으면 가격이 자꾸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정부는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돈까스 산 부자들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또 다른 편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동산 정책은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비슷한 야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대부분 뭐 헌법소원 등등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과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간통에 대해서 과거에는 위헌이 아니다. 이제 최근에는 간통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 한 이유가 이러한 성적으로 어떤 개입된 것은 국가에서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은 본인한테 맡겨두라는 바로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부동산도 정부가 규제라는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라. 이런 것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가거든요. 저는 하나 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건설부, 뭐 건설교통부 등등 요즘은 국토부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건설 경기가 위축하니까 주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미분양 주택이 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 그런 것을 사면 그거 사가지고 얼마 동안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비과세한다는 왜 그러냐? 부동산 계기가 이게 안 좋으니까 빨리 부동산을 많이 지으라고. 우리가 건설을 하나 이 건설 시장에서 딸린 식구들 얼마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민들 그런 먹여 살리려면 부동산을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 또 택지가 또 이 한정돼 있고 또 인구는 점점 절벽이 있으니까 자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신규 택지를 자꾸 조성하지 말고 조금 땅땅거리 자꾸 택지를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도시를 재생 사업이 있죠. 우리가 뭐 주택이 이렇게 작으면 좀 없애고 좀 이렇게 높게 좀 올리고,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는 문화 공간 만들고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만들면 이 땅은 그대로 기존 택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은 이렇게 몇 채 있어봐야 뭐 8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면 뭐 20몇 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택지를 자꾸 활용해야지 자꾸 신규 택지를 늘리면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제가 해온 컨설팅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것은 택지를 신규로 자꾸 늘리지 말고 도심의 재생 사업에서 자꾸 기존 택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혜원이 씨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